네, 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김포도시철도 노조가 결국 29일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포도시철도 7월 개통도 불투명해졌는데요. 노조는 지난 24일 정하영 시장과 면담을 가졌지만 현재 상태로라면 안전을 장담할 수 없으며 또 직원들의 대거 이탈로 정상적인 운영이 힘든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김포도시철도 해법이 뭔지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얘기 나눌 두 분, 정황용 식량닷컴 대표와 정진욱 뉴스원 기자 자리했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포도시철도 노조가 결국 29일 총파업을 결정했습니다. 김포시와 서울교통공사에 최종 통첩을 던진 건데요. 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난주에 이제 김포도시철도 노조가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29일 9시부로 파업을 하겠다 선언을 했는데요. 네. 크게 쟁점이 된 사항이 있어요. 노조 측이 요구하는 쟁점 사항은 개통 준비 상황에 대한 노사정, 시연이 공동 점검을 하자. 네. 그리고 부속 사업비 손실을 보전해주고 위탁개혁 운영 문제점 해결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고 인력 충원 대책 4가지를 마련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노사가 문제를 계속 제기해 왔었고 이 부분을 계속 요구했던 것들인데 노사가 합의가 좀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좀 입장차가 아직도 분명하고 거기서 이제 정하영 시장이 면담을 통해서 뭔가 합의점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어쨌든 노조 측에서는 계속 파업을 했다 고소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아직 시간이 좀 더 있으니까 지켜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개통이 한 60여일 정도 남긴 이제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서 지금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건데 도시철도 사실 김포 시민들의 관심사가 매우 높은 사업 아닙니까? 예. 일부에서는 뭐 시민들의 발을 볼모로 파업을 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예, 나오고 있는데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 사안을 볼 때 좀 균형 잡힌 시각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파업은 나쁜 것이고 노조의 어떤 자기 집단 이기주의다 이렇게 바라보는 어떤 고정관념을 좀 탈피를 해서 네. 이 사안을 좀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한다. 일단 지금 노조 측에 주장하는 부분들은 어떤 처우 개선 부분하고 시민 안전의 보장의 어떤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 네. 이런 게 좀 있거든요. 네. 그럼 여기에 대한 좀 상호 좀 팩트 체크가 필요한데 김포시나 아니면은 서울시 교통공사 이쪽의 입장하고 노조에서 제공하던 이야기하는 수치에 서로 좀 상이점이 있다. 여기 어떤 좀 팩트 체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과연 이 상태에서 운행에 대한 부분들 자체가 아예 시작도 못하고 좀 파업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네. 상호 좀 크로스 체크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서 노조가 얘기했던 노사민정 대화, 시의회가 참여하는 현장 점검이라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건설적인 제안이라고 바라보는데 왜 이것이 수용이 안 됐을까? 이게 좀 일단 의문이고요. 근데 지금 김포시가 자꾸 형식 논리에 빠지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뭐냐면은 서울교통공사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서울교통공사 내지 골드라인 주식회사와 노조의 문제고 김포시는 이 부분에서 직접으로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순간 만약에 불안한 사태가 생겼을지 시민은 그런 복잡한 관계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김포시나 선출직 공직자협의회한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서거든요. 네. 그래서 나름대로의 행정의 형식 논리에 안주하기보다도 적극적인 정치적 해법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서 선출직 공직자협의회나 김포시 시의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까지 이게 뚜렷하게 좀 부각이 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조금 아쉽습니다. 네. 양측의 주장을 좀 구체적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또 취재를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만 이 노조법을 살펴보면 필수 유지 업무라는 게 있습니다. 철도 업무처럼 시민들의 어떤 또 불편을 네. 초래할 수 있는 일이라면 파업 시에도 업무 공백이 없도록 최소한의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끔 한 건데요. 김포시나 사측에서는 개통이 이제 차질이 없도록 이런 부분을 이제 지방 노동위에 필수 유지 업무 사업장을 또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를 두고도 이제 노조의 생각은 좀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노조에서 이제 파업 선언을 하고 나서부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줬거든요. 노조 측이 주장하는 건 그겁니다. 한마디로 필수 사업장은 맞지만 현재 개통이 되지 않았으니까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 부분에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필수 공익 사업장이고 그 업무의 일부가 필수 유지 업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미개통 상황에서 필수 유지 업무 유지 운영이나 수준 결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당의 노선의 운행 시격, 평일, 네. 공휴일과 출퇴근 시간별 운행률 및 혼잡도를 핵심적으로 고려하는데 김포도시철도는 미개통인 상황으로 이와 같은 것들이 산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비로소 필수유지업이 맞지만 현재는 위 개통사항이니까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좀 뭐 여지가 남아 네, 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설명드리자면은 실제로 필수 유지 업무는 이제 철도나 공항 이런 것처럼 네. 공공성이 큰 부분에서의 시민 안전과 편의성을 최소한으로 뭔가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거든요. 네네. 근데 결국은 이게 기존 정상 운영의 70% 정도를 상정을 한다면은 우리 지금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처럼 어떤 근거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개통 전에 이걸 적용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는 부분들이 오히려 좀 설득력이 있지 않은가. 이런 부분에서 김포시장이나 시청 직원이 이걸 하나의 안전장치처럼 이렇게 먼저 얘기했던 부분들은 이건 조금 너무 앞서 나간 발언이었고 사태를 정확하게 좀 팩트에 기초해서 인식하는데 조금 더 아쉬움이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좀 봅니다. 추가적으로 노동조합법에는 필수유지 업무 결정 신청이 제기된 경우 결정의 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결정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결정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여지가 좀 남아 있는 여지가 거네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조금 남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김포시는 지금 필수 유지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전달을 하면서 어쨌든 파업 시에 좀 개통이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을 지금 던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앞서서 이제 말씀해 주셨다시피 24일에 정하영 시장과 이제 면담을 또 가졌어요. 이 면담에서는 좀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나요? 네, 여튼 시장하고 노조 측과 면담을 가졌죠. 오후 4시에 가졌는데 그때 네 가지 요구사항, 아까 말씀 네 가지 요구사항에 대해서 정하영 시장은 노조 측은 노사정, 시의원이 공동점검을 요구했지만 정하영 시장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그럼 노조와 우리 시가 같이 한번 그 현장에 가서 둘이서 한번 확인해 보자. 그렇게 결론이 났고 두 번째 손실액 보전에 관련돼서는 어쨌든 정하영 시장 이 부분에서 좀 더 노동의 그 대가를 보장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은.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일단 개통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자. 그렇게 얘기가 나온 것 같고요. 그 위탁기업 우체청의 중장기 대책 마련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시에서는 교통공사 쪽과 얘기를 계속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 부분도 노조 측한테는 어쨌든 해보겠다는 의견을 계속 내세운 것 같고, 그리고 인력 충원 대책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조금 사측과 의견이 좀 달라요. 사측에서는 어쨌든 인력 전제 218명이 총원인데 전 2명은 더 쓰고 있다. 지금 이런 입장이에요. 사측은 또 취재를 해보니까. 근데 어쨌든 이 부분도 시장 쪽에서는, 그러니까 시 쪽에서는 협의를 다시 한번 더 해보겠다. 어쨌든 이 부분이 빨리 해결돼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시에서는 어쨌든 협의는 해보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네. 했는데 노조 측에서는 그러면 뭐 파업 철회에 대한 여지가 좀 예. 있는 노조 겁니까? 측도 마찬가지로 시나 교통공사 측에서 확실하게 본인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만한 서류라던가 아니면 확답을 준다면 그 부분에서는 여지가 있다고 항상 얘기하고 있고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도시철도 사업 사실 지난해 한 차례 지금 개통 연기 이후에 누구보다 또 7월 개통은 책임지고 또 시장이 책임을 지겠다라고 이제 호언장담한 게 김포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사 문제로 또다시 지금 개통이 불투명해진 상황인데요.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커다랗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좀 얘기를 합니다. 하나 이제 구조적, 제도적 문제인데 최저 입찰가 문제하고 유탁 경영의 좀 문제죠. 네. 이걸 지금 당시 이제 서울철도공사죠. 지금 교통공사로 바뀌었습니다만 네. 여기 위탁을 주고 거기서 자율사를 골드라인 주식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이 안에 지금 직원들 모집해서 노조가 좀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김포시는 이어서 직접적인 책임에서 벗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시민들이나 다른 사람 보기에는 이건 김포시 회사인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위탁 경영의 다단계 구조가 좀 뭔가 좀 이렇게 해소가 돼야 할 것 같다. 그다음에 최저 입찰가 문제인데 네. 당시 용역에서는 한 230억 정도 연간. 그런데 실제로 최저 입찰가 하는 쪽에서 170억으로 낮췄는데 네. 그 차액을 이제 부속 사업으로 해소를 하겠다. 근데 실제로 부속 사업이 현재 약 80억 정도 예상했습니다만은 한 6억 3천만 원 정도가 안 돼 버리면서 네. 이 피해가 고스란히 운영으로 좀 전가가 되고 있다는 게 지금 주장이거든요, 노조 네, 측에. 네. 근데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좀 대답이 있었는데 이게 좀 깝깝한 상황이죠, 김포시 입장에서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은 김포시 전략적 대응의 문제입니다.
이미 작년에 레미콘 사태로 인해 가지고 한 차례 시민들한테 불안감을 줬었는데 자꾸 행정의 형식적 논리에 좀 빠져 있다. 네. 맡겼기 때문에 우리는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네.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정보나 모든 것들의 독점적인 해석권이 지금 철도과에 가 있다는 거예요. 철도과에 입에 상황 판단, 정보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필수 계약 유지 이런 문제도 그냥 그대로 그것을 복사판으로 어떤 시장님 입에서 나오면서 이게 안전장치있냐. 근데 뚜껑 열어보면 그게 또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행정에 빠지지 말고 시민의 속살까지 들어보는 어떤 감성에 기초한 나름대로 정치적 영역이 필요한데 이게 좀 안 되고 있는 부분들. 한 가지 더 언급드리자면은 이 상황에서 이런 정치적 영역을 확보하는 게 선출직 공직자협의회하고 김포시 의회인데 왜 선출직 공직자협의회나 김포시 의회가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중재를 나서면서 오히려 집행부는 굉장히 행정에 대한 책임성이기 때문에 행동이 경직되기 마련인데 네. 이런 거 풀어주는 게 정치적 실타래인데 이런 선출직 공직자협의회 혹은 김포시 의회의 어떤 정치 활동이 좀 이렇게 수면 위로 부각이 되지 않는 부분들 이것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좀 해소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주문을 드려봅니다. 의회의 어떤 역할도 그렇죠. 필요하다라고 네, 상호 소통하고 문제점을 점검하고 오히려 의제를 주도해 나가는데 의회가 여기서 굉장히 수동적으로 좀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는 부분들 이게 너무 좀 소극적 행동이지 않겠는가. 좀 이런 염려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정 대표께서 좀 짚어주셨던 부분 중에서 예. 부속 사업비 손실의 예. 보전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사실 시장과의 면담에서도 가장 좀 쟁점이 됐어요. 이 부분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정 기자께서. 어쨌든 노조 측이 얘기하는 그거예요. 어쨌든 이 민간 위탁 예정 가격 1,183억 원이었는데 서울교통공사가 이제 무인경찰 시적으로 최저가 입찰을 해서 170원 당 1,013억 원에 계약을 했다고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제 부대 사업 추진과 예상 수익이 5년간 6억 3천만 원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최박 조건에서 운영비가 94억 원의 차감 방식으로 계약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계약 그러니까 숫자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비가 작아진 거고 그 운영비를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노조 측에다가 이제 운영비 그냥 임금을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파이가 작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손실을 보전을 해달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이 부분에서 노조가 어쨌든 시장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해서 시장이 이거는 교통사에 강력하게 얘기를 하겠다. 그러니까 협의는 하겠다라고 얘기를 예. 했는데 그럼 이게 뭐 현실적으로 가능한 근데 이 부분에 저는 상당히 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가 이렇게 나서서 해야 될 입장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시는 오히려 교통사가 계약을 해서 교통사가 오히려 더 나서서 해야 될 문제를 지금 시가 지금 어쨌든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서울교통사 쪽에도 제가 전화를 했어요. 노조가 지금 파업을 선언을 했는데 당신네들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물어보니까 여전히 마찬가지로 김포 골든밸리 그러니까 자회사 쪽에다 책임을 넘기더라고요. 자회사 쪽에도 전화를 해보니까 자회사 쪽은 어쩔 수 없다. 네. 현재 돈이 이것밖에 없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하느냐. 교통공사가 움직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또다시 또 다단계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다단계 네. 구조고 서로의 공을 자꾸 넘기는 그런 구조고 어쨌든 지금 현재 그러니까 노조 측과 시장과의 그 면담을 통해서 공은 일단은 정황희 씨는 갖고 있어요. 시가 갖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공을 잘 전달해 주느냐가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노조 측의 입장을 또 짚어보면요. 가장 또 문제가 되는 게 인력난입니다. 이 노조 측의 주장에 따르면요. 타 도시철도와 비교해도 인력이 모자라는데 현재 또 퇴사한 직원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만 해도 6명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이 정도면 개통에도 사실 차질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6월 23일까지 이제 시운전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인력이 많이 부족한 계속 나가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네. 저번 주까지만 해도 제가 확인했을 때 6명이 추가로 나갔어요. 네. 그 20일 날 월급날 그 월급을 받고 나서 충격을 빠졌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니까 계속 회사를 다닐 건지 아닐 건지 지금 계속 논의 중인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국토부 쪽에서 그거 봤을 때 과연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는 거냐 그 부분 상당히 큰 점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문제가 있고 이 부분에서 노조 측에서 대책을 요구하는 건데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기간이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을 진짜 잘 넘어가야 또 밀리면 절대 안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이미 시민들이 워낙 지금까지 계속 요구했던 사항이고 김포에서는 이 도시철도를 개통되기만을 바랬던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단순히 출퇴근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경제까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빨리 시급하게 잘 노사가 그리고
시에서 잘 조율해서 개통이 잘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남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김포시 입장에서도 이 빠져나가는 인력난 문제가 사실 굉장히 답답한 상황일 텐데요. 인력난 문제를 좀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아까 자꾸 말씀드립니다만은 좀 행정의 형식 논리에서 일단은 좀 빠져나와야 한다. 네. 그리고 다단계 구조입니다만은 김포시가 책임 주체로서 이 사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고 서울시 교통공사의 어떤 교섭의 부분에서는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이 적극 나서면서 입체적인 좀 전방위적 활동이 좀 필요한데 네. 현재 이게 김포시장 1인으로 좀 단선화되어 있는 이런 속에서 실제로 해결의 부분들이 굉장히 좀 입체적으로 전개가 되고 있지 못한 부분들이 좀 문제고요. 지금 단기적인 문제의 어려운 부분들은 노조도 알고 있으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중장기적 비전이나 미래나 희망을 좀 제시를 해줘야 하는데 이게 공연불에 끝날 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노사 민정 간에 좀 상생 협약을 좀 체결을 해서 네. 가령 5년 계약이 끝나면 직영화 이런 부분에 대한 약속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연구 용역을 좀 실시해서 현재 근로 조건 그리고 적정 인원 유지 이런 분의 팩트 체크를 해서 이것을 상호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을 하겠다. 이 합의 문구에 넣으면서 나름대로 미래에 대한 자기 로드맵의 생활의 어떤 그런 해결의 실마리를 가져야 하는데 노조원들도 생활이고 가정이 있고 결혼해야 할 사람들인데 이런 분을 자꾸 저쪽은 민주노총이야 강성이야 그리고 시민의 발을 볼모로 묶어가지고 뭔가 지금 자기 이익을 도모하려고 해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여론무리식은 사태를 더 꼬이게 만들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중재 역할을 나서면서 안팎에 막힌 부분을 뚫어주고 그다음에 직원들도 김포 시민이고 김포 일꾼이다. 이런 자존감에 대한 어떤 틀들을 마련해주는 노력이 남은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좀 돼야지 않겠는가. 이런 주문을 좀 드려봅니다. 일단 시간이 좀 촉박합니다. 예. 7월 27일 개통만큼은 시장이 뭐 책임지겠다라고 이제 거듭 밝힌 만큼 사실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7월 개통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7월 개통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전 그래도 파국의 상황은 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노조 측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는 그런 생각을 봅니다. 이번 사안을 계획해가지고 김포시 도시철도의 어떤 구조적 문제 네. 그리고 임금 환경의 열악한 부분들을 드러냈던 것 자체가 큰 성과다. 그럼 이 큰 성과를 단기간에 모든 걸 만족하려 하지 말고 단기, 중기, 장기 로드맵을 바라보면서 실질적인 어떤 결과물을 얻어내는 그러한 좀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히려 시민들한테 이제 안전에 대한 염려를 하면서 우리 시민들의 응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대응 방법이 필요한데 이걸 그냥 파국으로 몰아간다면 제가 보기엔 진짜 이것은 양자가 다 패자가 될 것 같아.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에서 하는 행정 논리를 뛰어넘을 수 있는 정치적인 어떤 그런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김포시 조례에 갈등 조정 협의회라는 그런 조례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상시적인 매일 뭐 끝장 토론을 하든지 해서 지금 머리를 맞대고 이런 테이블을 하면서 뭔가 시민들을 위해 노력한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한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모색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뭔가 해법이 나오지 않겠는가. 뭐 제3의 해법 마련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습니다. 네, 정 기자께서는 그러면 7월 개통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도 그 파국 말씀하신 파국의 정면은 안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네. 좀 아쉬운 점은 있어요. 그러니까 국토부에서도 좀 나서서 어쨌든 사측과 노조 측이 원하는 그 인력난에 대한 숫자도 달랐고 예.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로드맵, 그러니까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정확하게 체크해 줄 필요가 있는데 그게 조금 늦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어쨌든 운영비에 대한 부분도 노조 측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다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 어쨌든 서울교통공사와 시하고 얘기가 잘 돼서 노조가 원하는 쪽으로 잘 합의안이 마련돼서 개통 꼭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희가 취재를 하다 보니까 사실 파업이 실제화되면은 시민들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반응도 또 나오고 있는데 시민들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네, 시민들은 현재는 많이 반응이 격화돼 있습니다. 격앙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출퇴근 문제뿐이 아니에요. 김포에 어쨌든 경제의 큰 축을 하나에 더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많은 시민들이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해결을 바라는 게 시민들의 바람이고 그거에 대해서 시와 노조와 그 사측이 잘 협의해서 반드시 7월 달에 개통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정 대표께서는 시민들의 반응 또 어떻게 보세요? 오히려 저는 이제 개통 전에 이런 문제가 이렇게 부각이 된 게 전화 위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안팎의 문제를 시민들도 알고 이런저런 문제였구나 알게 된 계획이 된 부분에서
나름대로 이것을 잘만 해결한다면은 앞으로 좀 김포의 여러 가지 교통 인프라 어떤 발전에 큰 경험사례가 될 거라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김포시 행정이 좀 예측 행정으로 미래를 내다보면서 선제적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앞서 나가는 행정이 되길 좀 바랍니다. 네, 오늘은 김포 도시철도를 둘러싼 논란 짚어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